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선거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1인 총선 날로서 휴장이었죠. 사실 저도 지난주 주말에 사전투표를 해놓고 어제 오늘 좀 신나게 놀면서 좀 충분히 휴식을 보내고 그렇게 있다가 오후 한 2시, 3시 정도 사무실에 와서 뭐 시장을 좀 보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들 뭐 가지고 계신 개인의 소중한 한 표 잘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 총선 뭐 저는 정치색이 그렇게 뚜렷한 사람은 아니지만 참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뭐 두루 좀 보기는 하는데 뭔가 참 나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참 많이 없이 좀 그런 것 같아서 뭔내 아쉬움이 많은 최근에 정치적인 행보이지 않나.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뭔가 자꾸 이제 뭐 정권 심판이라든지 참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게 참 안타까운 개인적인 심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정치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나저나 총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닥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졌죠. 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일부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금요일 화요일날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도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크게 뭐 흔들림 없이 유럽, 일본 어떠한 국가들도 흔들림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참 보면 대한민국 시장은 전쟁을 안 하더라도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에서도 전쟁을 하는 것처럼 지수가 빠져버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그놈의 금투세 프레임을 저는 참 이 텔레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도대체 왜 그런 데서 개인들이 그 글을 쓰고 프레임을 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뭘 그렇게 많이 할까요? 예? 금투세 영향을 그들이 그만큼 많이 받을까 하는 그 시간에 왜 그런 거를 자꾸 올려서 개인들에게 많은 불안을 조장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좌우지간 너무나 많은 정보적인 노이즈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불안 조정을 참 많이 하지 않았을까, 총선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최근 들어 많이 듭니다. 뭐 어찌 됐든 지수가 많이 밀렸고 밀리는 구간에서 당연히 그 하락의 강도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은 이러한 증시의 흐름 자체가 참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 한번 쯤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글로벌 증시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한국 증시는 금투세 프레임 변한 것은 없는 상황인데 결국 반등시 누가 올라갈 것이고 현 시장의 주도 섹터는 무엇인지 알고 이 판에 서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많이 빠질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많이 빠질 때가. 자, 금요일날 시장 보면 사실 미국 시장 뭐 옆으로 기는 모습이었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이라네 자꾸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 JP모건 CEO가 국채 금리가 8%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양반이 이제껏 시장을 예측하는 모습 등등 모든 게 다 틀렸던 사람이 8% 한다면 사실 우려할 부분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P 4,400 간다, 뭐 5,000 넘고 6,000 바라봐 버리는 시점에서 그리고 예전에 주가 막 폭락할 때 보조적으로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때가 바닥이었고 좌우지간 월가의 황제는 예측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 봤을 때는 오히려 바닥에 근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좌우지간 금요일날 사실 종합주가 지수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장 초반에 아주 빠르게 1.2%까지 코스닥 지수가 아주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아주 빠르게 올라왔다가 5일선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빠졌는데 이 하락의 강도가 매우 깊었죠. 근데 이제 이 하락을 누가 만들어냈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하락을 누가 만들어냈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이런 점에서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HLB 올라왔다가 좀 밀리면서 같이 밀린 거고 그 외에 IT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금요일 날
코스닥의 낙폭을 조금 만들었다. 또 코스닥의 변동성을 많이 주고 마감이 되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몇 프로가 더 빠질 것인가? 860포인트죠. 그러니까 800 지금 59포인트니까 여기서 대략 뭐 10포인트 혹은 15포인트 빠져서 1%대 혹은 1.5% 빠져봤자 이 구간에서는 강력한 지지 구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더 빠져봤자 얼마 빠질 것도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아직 정상적인 부분 속에서 대한민국 수출이 드디어 턴을 하고 올라오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급락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종목과 섹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고민이 필요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 어젯밤 미국 시장을 보면요. 일단 FOMC 의사록은 뭐 시장에서도 뭐 아무 미동도 없고요. 오늘 CPI 발표라든지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이긴 하겠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존재하긴 하는데 미래 1년 뒤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3%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단기 CPI가 좀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유가가 상승해서 그에 따라서 좀 올라가겠구나 하고 말지 않을까. 이게 이제 CPI가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구간과 옆으로 기고 있는 구간하고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다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무 감흥도 없고요. 우려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이게 뭐 큰 영향을 줄 이슈도 아니고 약간은 좀 식상한 이슈에 호들갑들일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전세계 증시 중 대한민국 코스닥만 최근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다. 물론 지수가 빠지고 시장이 무겁게 느껴지며 하락의 강도가 강할 때는 그에 맞춰 템포를 조절하고 가급적이면 평소보단 더 종목을 압축하고 시장의 중심에서만 자리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여전히 선진국 증시로 가기에는 한참 멀었구나 싶습니다. 금투세 시행될 수도 있겠죠. 총선 이후에. 근데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될 문제고 답은 그때 가서 찾아내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고로 시장은 변한 것 1도 없다. 1도 없다. 바닥 찾아서 좋은 종목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 CEO 발언도요. 문제가 좀 있죠. 말도 안 된다. 저는 8%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유럽에서 일단 ECB 금리 인하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미국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장이 하락을 하려면 지금의 엔비디아가 박살이 나면서 동시에 SK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그림으로 간다면 반도체는 착살이 날 것이고 제약바이오 섹터 또한 알테오젠과 머크의 독점 계약 그리고 그 임상에서 치명적인 이슈가 터져버리면 박살 나겠죠. 근데 그럴 일이 없어 보인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 하락은 매수다를 외치고 싶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는 전형적으로 연휴를 앞두고 장 초반 강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무너져 내리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대부분 반도체 쪽에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블록들로 인한 삼전의 하락으로 인한 단순 하락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듯하며 또한 최근 급등한 유리기판 쪽도 반도체이니 투심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었을 듯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쪽은 올해 내내 잘 보면 기회가 참 많을 섹터로 보이고요. HLB가 우선 반등을 해줬고 화요일은 알테오젠의 반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알테오젠은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는 좋은 종목이고 아직 나오지 않은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추후에 이야기하는 걸로 아마 제가 오늘 시간이 남는다면 글을 좀 작성을 할까 하는데요. 시간이 남으면 할 것 같네요. 카페 금요일 보면 시장의 주도 파트 중 하나가 친환경이 되었는데요. 최근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을 때리면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만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FEOC로 인한 그리고 수급에 의한 엔캠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바이넥스가 바닥에서 한 200% 올랐다가 조정을 좀 세게 받는데 CMO 관련해서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 직격탄 날리는 이슈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에는 옐런이
중국 태양광 기업들 보조금으로 굉장히 저가의 물량을 공급하고 공급 과잉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분이 우리네 기업들에게 영향을 준다. 관세 부과를 고려하겠다라는 발언 속에서 금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급등을 해버렸는데요. 이번에는 EU에서 풍력 보조금을 조사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쪽 친환경 쪽도 멱살 잡고 올리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화요일날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오전에 생각을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시가에 이 기사를 좀 꼼꼼히 봤으면 베팅을 해 볼 만한 내용이었다 싶었는데 안 보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적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왜? 중국이 다 먹고 있는 시장에서 중국을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의 쏠림 가능성이 있고 이유도 마찬가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친환경 종목군들 몇 개는 한번 봐볼 것 같고요. 목요일날 자 반도체 다음주 삼성전자,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인데요. 테네시 보조금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TSMC 발표 끝났고요. 인텔 끝났고 삼성전자 발표가 나오는데요. JMB가 이제 연 이틀 좀 급등을 했는데 관련한 밸류체인들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뭐 금요일 정도 해가지고 전부 다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연휴 끝나고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나와서 하루 정도 더 밀린다면 내일 만에 하나 밀린다면 반도체 종목군들은 금요일날 좀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친환경 아까 말씀드렸고 유리비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 전고체 같은 존재, 급락이 세게 나오면 볼만하겠죠. 화요일날 급락이 제법 크게 나왔는데요. 뭐 피롭틱스도 빡세게 떨어졌고 JNTC도 떨어졌고 뭐 대장주인 SKC도 고점 대비해서는 10% 빠졌는데요. 반등을 해버리면 볼 건 없고 계속 밀린다라고 하면 삼은봉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서서히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HLB 선제적인 반등,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제 반등의 시작이라 조정 시 눌림목 매수, 오스코텍 참 좋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어중이 떠중이 다 보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셀, 양극재 기업들 3중 바닥인데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 중에 있고 엔캠은 지금은 접근 금지 영역에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될 때다라는 말, 지금은 접근 금지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물리면 박살날 수 있다라는 말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에코앤드림 효성첨단 소재에서 전구체 관련 기업을 M&A를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슈에 국내 전구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에코앤드림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금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몰렸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일본에 4조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또 지은다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나고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군들 잘 연구해 놓으시고, 관련 종목군들이 밀린다, 하락폭이 깊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인 매수를 해도 이 영역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화요일날 번외로 이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요.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예측의 영역에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정치 테마 종목을 두 개를 좀 배팅을 해놨었습니다.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전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화요일날 좀 들어갔는데 이재명 관련 종목 에이텍은 이제 다른 계좌로 해서 뭐 시간에 다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원희룡 관련된 종목도 좀 들어가서 이것도 팔아버리고, 얘네 두 명은 좀 그렇고, 새롭게 올라온 게 이제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이쪽은 좀 가지고 오버나잇을 좀 넘어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죠. 이제 정치 테마라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 것도 리스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주식 매매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사회 현상 변화에 의한 주가의 이 변화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조국이 만약에 삼지대가 이 3대 정장 그러니까 정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초기에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정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시간 외 종목 중에서는 뭐 특별한 종목군들 없을 것 같고요. 연휴가 있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움직일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런 점은 아니고 나머지는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아까 봤고요. 지수는 아까 봤으니까 빼고, 자 먼저 삼성전자 11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해줬는데요. 삼성전자는 보통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거예요.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첫 11선 올라왔다가 여기 깨지면 20선 깼다가 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에 이때부터 들어왔던 수급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이런 돌파자리라든지 내려올 때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한 8만 2천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SK하이닉스는 지금 부담되는 구간이고, 한미반도체는 곽동신 부회장이 자사도 그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게 나오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지금 부담되니까 그냥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거래를 많이 터뜨려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유리기판 이슈가 나왔죠. 제가 볼 때는 금요일날 필옵틱스가 화요일날 급락을 해버린 영향도 이오테크닉스에게도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오테크닉스 기사에서 독보적 기술력이라는 내용, 이유 그 UV 드릴러, 근데 똑같죠. TGV를 하고 레이저 드릴러 장비를 해서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데, 독보적 기술이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필옵틱스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의 강도가 좀 세긴 한데,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도드라지게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배팅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바로 강하게 빠져도 반등도 셀 것 같아요. 필옵틱스, 그 다음에 YC캠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항상 돌파라든지 강하게 거래량이 터졌던 의미 있는 자리 언저리에서는 봐주는 거는 뭐 트레이딩의 정석이니까, YC캠, 필옵틱스, JNTC인데요. 뭐 유리 가공한 회사죠. 유리를 전문으로 가공한 회사인데, 이 회사 이제 사상체호가 연봉으로 보면 사상체호가를 넘기는 자리가 16,300원입니다. 16,300원. 뭐 이런 자리들 16,300원에서 15,500원이죠. 의미 있는 자리들만, 의미 있는 자리들만, 이게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바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겠죠. 딱 거기에서만 매매 시나리오를 짜보면 좋을 것 같고요. HB 테크놀로지, 얘도 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14%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지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검사 장비 세대에 납품했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강한 것 같습니다. 시가가 떠버리면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종목군들, 지금의 이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SK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빠른데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일단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빠지게 되면 이런 뭐 11선 첫 자리라든지 21선 자리 언저리에서는 브레이크는 걸어줄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판 쪽은 약간의 제 느낌은 전고체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반도체 전고체 느낌 많이 든다라는 거고, 자 최근에 거래가 많이 터졌던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저도 지금 뭐 근 1, 2, 3, 4거래일 연속 지금 매매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예전에도 그렇고, 뭐 이거는 어렵지 않게 계속 수익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거의 최저점에서 잡아놓은 거라 오늘 그 올라올 때 한 4.5% 정도 반등을 해서 아침에 좀 빠르게 뭐 여기서 잡은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잡아놓은 거는 아침에 빠르게 일단은 올라올 때 여기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전량 매도를 일단 처리를 하고요. 또 이 아래권에서, 즉 돈이 들어왔던 시작점 라인까지 주식을 뺐다, 이유도 없는데, 그럼 이 아래권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자리까지 빠졌기 때문에 일단 매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 어디서 터졌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리죠. 3만원,
3만원부터 돌파가 시작됐기 때문에 3만원 이하권에서는 참 좋은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대응을 했고요. 이제 패키징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안에 11위권에 있는 유일한 종목이기도 하고 강력한 거래 대금과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감안한다면은 여기서 이번에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떨어지면 이런 하단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우량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등이 약하다 그러면은 뭐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밀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힘 모아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체크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안에서. 그리고 DIT라는 종목은 좀 물려 있었었는데 올라와서 일단 손절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샀다가 여기서 다 못 팔고 많이 밀려서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일부만 팔고 추가 매수 안 하고 넘어오다가 오늘 이거는 손절을 좀 처리를 했었고요. 뭐 다행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 줘서 또 화요일날 최고점에서 손절을 좀 해서 손실보험 많이 축소를 하고 마감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EUV 관련된 소재 많이 밀린다면, 그리고 원익 QNC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많이 밀어주고 다시 제자리에 온다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소재 쪽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뭐 SAT 아니 FST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많이 터졌구나. 얘가 올라가려면 펠리클 이슈가 터져야 되는데 아직 펠리클 이슈는 없는데 왜 올라왔을까? 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갭을 뭐 4% 뛰고 일단 강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 거래량이 이런 구간에서 왜 들어왔을까? 이유를 좀 찾아보고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뭐 SNS텍도 선당 공정 증가라는 키워드 속에서 좀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 지금 거래를 많이 튀어놨다. EUV 쪽에서 이건 삼성전자의 가동률 증가를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JMB라는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연 이틀 좀 빡세게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얘는 삼성전자 투자 확대, 삼성전자 미국 투자 뭐 이런 이슈로 지금 급등인데요. 하루 이틀 조정받고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을 하고 일단은 지켜보고, 최근에 물론 저도 IMT를 매매하고 수익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이런 식의 흐름도 나와요. 신규주에서. 그래서 신규주가 이제 폭발력은 있지만은 이런 위까지 올라왔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빼버리는 건 아니죠. 주가를 이렇게 빼버리는 거는 진짜 아닌데 막 주가를 이렇게 하기도 하네요. 자, 제약바이오. 자, HLB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고 21선 같은 경우에 올라가게 되면 또 매물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쪽은 좀 안 보고요. 저는 알테오젠을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을 이번에 하락할 때 사실 좀 매수를 뭐 해서 좀 넘어왔었는데요. 뭐 위에서 좀 사고 밑에서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평단 낮추려고, 예를 들어 추가 매수할 때 뭐 앞에 이제 100개 있으면은 50개를 사야 되는데 뭐 한 20개 30개 팔고 한 60개 더 사고 밑에서 좀 더 산 다음에 좀 그 자리 깨면은 조금 더 팔고 그 이상으로 더 사면서 평단을 낮추는 과정을 좀 했고요. 오늘 거의 대부분의 물량은 17만 6천 원에 일단 단기 계좌의 물량은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나머지 이제 계좌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는 여기서 들어왔죠.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엔벨로프라는 게 있어요. 주도주의 엔벨로프 하단 20선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런 자리는 강력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비중 베팅을. 이런 자리는 일단 지난번에 엔캠 매수를 했던 첫 구간이기도 하고, 이때 이건 하나의 중요한 기법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오랜 기간 동안 통계로 직접 매매를 해 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대한 확신과 어, 이 확신이 있죠. 확신. 특히 이제 주도주에서 나오는 그런 자리들에 대한 확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과거에 강력했던 종목군들을 전부 다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통계를 내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물론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관점에서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높아 보이기도 하고 낮아 보이기도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 의미 있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은 17만원 언더 언저리, 그러니까 만약 하나 온다면은 일단은 입질이라도 발이라도 담궈 놓고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3천당 제약, 뭐 하락은 강한데 반등이 약해요. 이런 거는 올라가면 여기서 매물 맞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3천당 제약은 별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21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와버렸는데 좀 더 떨어지길 바랬는데 그거는 욕심이었던 것 같고 참 좋은 회사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좋은 회사고, 오스코텍 지금 25,000원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 전부 다 분할 매수 자리죠. 뭐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뭐 여기서 사든 일단은 사야 되는 자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종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종목군들은 많겠지만 뭐 이 정도 선에서 제약바이오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 날 보면은 이제 현대로템이 간만에 박스권을 뚫면서 월봉상 이제 신고가 영역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이 자리 과거에 강력한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가운데 최근에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져도 그 수급에 의한 상승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삼성 SDI 저점을 깨놓고 사실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이런 구간에서 뭐 이런 상승의 중심부라고 해야 될까요?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들 이탈만 안 하면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구간들 지금 잘 보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되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여기에서 쓰리바닥 다중바닥을 딛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인데요. 어찌 보면은 여전히 싸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반등할 때 그 힘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에코프로 BM보다. 자, 그 다음에 엔캠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보유자 영역에서 종목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첨단 소재가 금요일날 좀 올라왔는데요.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때 좀 다시 한번 볼 것 같고요. 금요일날도 그냥 단타로만 짧게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했나? 이렇게 그냥 이 앞 구간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짧게 뭐 한 3% 4% 정도 짧게 매매를 좀 하고 나왔고요. 뭐 에코엠 드림의 경우도 사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박스권 돌파 자리에서 월봉에 뭐 5일선에서 일단 반등은 해줬는데 굉장히 강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의 M&A 설에 국내의 유일한 중소형 전구체 회사이기 때문에 M&A 가능성은 열어놓고 볼 수도 있겠다. 지분 투자 관련해서.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자금력이 풍부한 효성 첨단 소재의 이 M&A 이슈라면 괜찮겠죠. 예, 그 이슈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시 참 메리트 있는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M&A 이슈기 때문에 괜찮은 이슈인 것 같고, 그 밖에 더존비전
더존비전도 이때 거래대금 실리면서 일단 올라왔는데 이 제4 인뱅에 신한금융이 참여한다라는 이슈잖아요. 신한금융 지금 현재 뭐 카카오뱅크 뭐 시가총액 12조 그리고 K뱅크, 토스뱅크의 이제 장외 시장 10조 정도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더존 비주얼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본래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ERP 사업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이 인터넷 뱅킹이라는 성장 동력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4대 금융지주 중에 하나인 신한은행이 컨소시엄에 시험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분명 좋은 이슈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 들어왔던 강력한 거래 대금을 뛰어넘는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이 강력한 박스권 돌파의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트 잘 보고 눌리면서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봐도 될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보면 얘도 그렇고 이렇게 볼까요? 이때 한번 좀 매매하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좀 들어가서 뭐 짧게 한 2% 전후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 뭐 금요일날 뭐 개별적으로는 이 조국 테마 관련해서 대형 포장을 밑으로 좀 사서 좀 넘어왔었고, 그다음에 강스텐바이오 좀 매매를 뭐 좀 했는데요. 약간 좀 매매가 지저분하긴 했던 것 같아요. 뭐 수익은 수익인데 좀 지저분한 매매가 좀 돼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든 매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으로는 잘 마감인데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커가지고 약한 종목에 매매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금요일날 매매는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로봇이라든지 성장산업 섹터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들 종목군들 위주로 많은 뭐 공부와 스터디 해보시면 지금의 시장은 기회 시장으로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